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자, 코스피가 4천을 찍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지표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말이죠, 경제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경제 점수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피는 4천이 갔는데 역대 최저 점수가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3.8점입니다. 3.8점. 10점 만점에 정확히는 3.88점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200선까지 돌파를 했었고요. 경제 회복세가 나타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들의 평가로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GDP가 말이죠,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GDP가 플러스가 나와도 시원찮은 판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죠. 올해 2분기에는 그나마 0.7%, 뭐 0.7%가 이게 뭐 어차피 그거나 있으라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올해 2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그러나 조사 결과 국민들의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3.88점으로 10점 만점에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겁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2020년에는 5.13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국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개인 행복 수준은 지난해 6.5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6.34점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인 행복 수준, 지난해 6.54점으로 최고치, 올해 6.34점으로 하락 전환.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도 지금 개인 행복 지수가 하나도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 민주당 정권은 말이죠, 이재명만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만 정권을 잡으면 마치 국민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회 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2020년 6.54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올라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부정적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 2020년 그것이 6.54점인데 올해 6.97점으로 올라서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한다는 비율은 39.5%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통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최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산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재산적 의미도 있고, 또 직업적 의미도 있고, 하여튼 간에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39.5%였습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2023년 통계청이 집계한 중산층 비율 59.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무려 20%가 떨어진 겁니다. 약 20%가 떨어진 겁니다. 2023년에는 통계청이 집계를 했더니 중산층 비율이 59.3%인데, 그런데 국민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39.5%라고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통계청이 평가한 것과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통계청은 중산층을 2023년에 59.3%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자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39.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0%의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만큼 말이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정신적으로 나빠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증가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다는 사람이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와 불매 운동,
책임 있는 소비 활동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020년 34.5%에서 올해 23.0%로 감소하는 등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어떤 그 갈등을 치유하는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투표라든가 불매운동이라든가 책임 있는 소비활동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사회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참여 이런 것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다른데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 올해 경제지표가 회복하는 듯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사람들의 부정적 심리를 바꿔줄 그런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지표가 회복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는 겁니다. 주가지수가 몇 종목만 가진 사람들만 아니면 기관만 외국인만 재미를 보았을 뿐 실제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주가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더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더 만족하는가 행복지수가 올라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말이죠. 주가지수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마치 주가지수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서 모든 이슈를 그쪽으로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은 말이죠. 악법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법이 양산되면서 국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생활을 옥죄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다가 상법의 1차, 2차에 걸친 또 개정에다가 또 그리고 심지어 노란봉투법에다가 거기다가 또 그 중대재해법 같은 것을 너무 강화함으로써 말이죠.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든지 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너무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중국인을 갖다가 모욕했다는 이유로 또 징역 5년까지 처한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등 수많은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그리고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지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암묵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할 조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할 조선이 아니라 할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것이 지능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도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까지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백만장자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주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가 정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안락하게 하고 그러기는커녕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말이죠.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팍팍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말이죠. 밤에도 술 먹고 다닐 수 있고 밤에도 말이죠. 여성도 말이죠. 안전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갖다 활보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데 괜히 신경 쓰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저 좌파의 피시주의 때문에 말이죠. 우리 국민의 경제 생활이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가지수가 4,200을 가고 4,000을 가면 뭐합니까? 다 그림의 떡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한 경제 생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자의 행복을 또 좀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또 표출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나라 사랑이 서로 하나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 사랑도 하는 거고 나라 사랑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좌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삽시다. 강신업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 쇼핑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